2025년 6월 13일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지 불과 9일째 되는 날입니다. 장밋빛 청사진과 협치에 대한 기대감은 온데간데 없고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정치적 혼돈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일주일 만에 국회에 탄핵 소추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그야말로 세계 정치사에 유례를 찾기 힘든 불명예와 망신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 11일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재명의 탄핵에 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청원이 올라온 지 단 이틀 만인 오늘 13일 오후 5시를 기준으로 동의 인원은 이미 국회 소관위원회 회부 기준인 5만 명을 훌쩍 넘어 5만 3,797명을 기록했습니다. 어제까지 2만 5천여 명 수준이던 동의자 수가 하루 만에 3만 명 가까이 폭증한 것입니다. 이는 특정 팬덤이나 조직적인 움직임을 넘어 현 정권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분노와 위기감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명백히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 기세라면 주말을 거치며 10만 명을 넘어 과거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이 기록한 50만 명을 넘어설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이 청원이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193석이라는 거대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청원에 동의하는 국민들이 이를 모를 리 없습니다. 탄핵의 실현 가능성을 떠나 이렇게라도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절박함, 이재명 정부의 정통성과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을 공론화하고 국내외에 알려야 한다는 국민적 저항의 몸부림이 바로 이 5만이라는 숫자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청원인이 밝힌 탄핵 요구 이유는 단호하고 명료했습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된 그 취지는 현 정권의 본질을 꿰뚫는 날카로운 비수와 같았습니다. 사법부와 입법부를 장악하여 행정부 권력까지 불법으로 손에 쥔 전과 오범,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 문장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보여준 일련의 행보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삼권 분립의 파괴, 법치주의의 붕괴, 그리고 국가의 사유화. 국민들은 이 세 가지 키워드로 현재의 대한민국을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법부는 이미 민주당의 손아귀에 있습니다. 193석의 의석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입니다. 국민의힘은 107석에 불과해 어떤 법안도 어떤 예산도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말로만 저항하다 끝나는 식물 야당으로 전락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대선 전부터 수많은 우국지사들이 경고했던 의회 독재, 짜르 황제와 같은 대통령의 출현이 현실화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법부의 무력화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국무총리나 장관, 인선보다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이는 자신과 관련된 수많은 재판들이 결국 헌재의 판단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깔린 치밀한 방탄용 사법 장악 시도입니다. 이로써 헌재는 진보좌파 성향 재판관 6인대 보수 성향 3인의 구도로 재편되었고 사실상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치적 판결을 내리는 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합니다. 국민들은 이미 지난 정권의 탄핵 과정에서 헌재가 법리가 아닌 정치 성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똑똑히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대법원 장악 시도 역시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선 직전 비법률가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대법관 수를 30명, 100명으로 늘리자는 황당한 법안이 발의되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정권을 잡자마자 이 법안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현재 보수 성향 우위로 평가받는 대법원 구성을 뒤집고 4사람을 대거 심어 대법원마저 정권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안되면 법을 바꾸면 된다는 식의 오만한 발상이 193석의 힘을 믿고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입법부와 사법부가 차례로 장악당하고 행정부 수장 자리까지 차지했으니 대한민국은 더 이상 삼권 분립의 민주공화국이 아닌 삼권 통합의 독재 국가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는 것이 청원인과 동의하는 국민들의 절박한 외침입니다. 현 상황을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권력의 폭주에 대한 건전한 비판마저 용납되지 않는 사회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극성 지지자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팬덤은 온라인 공간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반대 목소리를 내는 인사를 향해 무차별적인 좌표 찍기와 인격 살인에 가까운 공격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배우 김혜은 씨가 과거 유시민 작가의 성차별적 발언을 비판했던 것에 대해 돌연 사과한 사건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자신의 신작 영화 홍보에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한 나머지 소신 발언을 스스로 철회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협박과 악플에 시달렸으면 이런 결정을 내렸을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이는 비단 유명인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치를 비판하는 유튜버, 기자, 심지어 일반인들까지 이들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자기 검열과 공포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법부 역시 이러한 무형의 압력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각종 재판이 대선 이후 무기한 연기된 배경에는 담당 판사에 대한 지지자들의 어마어마한 압박과 현직
대통령이라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힘이 작용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고 각 법원의 판단에 맡기자 일선 판사들은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여야 할 사법부가 권력 앞에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국민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가가 총체적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모습은 더욱 절망적입니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36%에서 21%로 무려 15%피나 폭락했습니다. 특히 보수층의 핵심인 60대와 70대의 지지 철회가 두드러졌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당권 다툼과 내부 분열에만 몰두하는 모습에 지지자들마저 등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TK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민주당에 뒤처졌으며 그 TK에서조차 격차는 불과 8%피에 불과합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차라리 당을 해체하고 자유통일당을 중심으로 새로운 보수 구심점을 만들어야 한다는 자주 섞인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이유입니다. 대외 정책 역시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 등 노골적인 북한 눈치 보기에 나섰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김정은 정권의 잘못된 신호만 줄 뿐 한미동맹의 균열을 노리는 북한의 전략에 놀아나는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는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다는 실용 외교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 비유의 LSHT라며 전체주의 체제 아래 노예가 되고 싶다면 가능하다고 극언을 쏟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취임 후 나흘 만에 이루어진 미 대통령과의 어색한 통화, 그마저도 백악관의 공식 발표조차 없는 현 상황은 위태로운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공직자 낙마자가 나왔습니다. 바로 오광수 민정수석입니다. 그는 검사 시절 아내 명의의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에 이어 검사장, 재직 시 15억 원에 달하는 차명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터져나오자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검증을 책임져야 할 민정수석? 본인이 비리의 온상이었다는 사실은 이 정부의 인사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하고 부도덕한지를 단적으로 증명합니다. 대통령은 한 차례 사표를 반려하며 그를 감싸려 했지만 추가 비리가 터져나오자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9일, 대한민국은 지금 법치와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권력의 폭주가 일상화되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국회에 올라온 탄핵 청원은 비록 현실의 벽에 막힐지라도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국민적 저항의 신호탄임이 분명합니다. 이 작은 불씨가 꺼져가는 자유민주주의의 불길을 되살리는 거대한 횃불이 될 수 있을지 온 국민이 불안과 희망이 교차하는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